자, 김병진의 사이언서. 예, 저 부산 사투리예요. 사이언스인데 사이언서인데 제가 자꾸 오해를 받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사이언서라고 사투리 쓰냐고. 아니 그랬어요. 사이언서 이게 뜻이 있다니까 사뿐히 이해하면 언젠가 서먹는 과학 이야기. 써먹는 것 같은 써먹는. 언젠가 서먹는 과학 예. 이야기라는 거. 부산 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해볼까요? 예,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예. 그래서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뭐 이렇게 해서 5월이 가정의 날이 예. 달이지 않습니까? 예. 네,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지만 4월은 과학의 달이었습니다. 예. 4월 21일이 이제 과학의 날이고요. 그래서 좀 지나가서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과학에 대해서 그리고 부산 과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이고 4월은 과학의 달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뭐 정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과학의 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21일인데 이 날이 우리나라 그 과학부처가 처음 탄생한 날입니다. 예. 1967년도에 과학기술처라는 게 발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인 68년도부터 과학의 날을 그 과기처 발족일을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73년도에는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법정 기념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달력에 과학의 날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 올해가 벌써 54주년 되는 해고요. 그래서 원래 과학의 날만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이 4월을 이제 과학의 달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4월에 과학 축전 같은 행사들을 좀 많이 해서 전체 분위기 좀 띄우고 예. 그리고 이제 그 4월 20일 당일에는 이제 과학의 날 기념식을 하면서 이제 국가과학기술의 진흥을 한 이제 그분들한테 정부 포장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뭐 하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과학의 날도 포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혹시 저 상 받으신 분이 계시는지 그것도 예. 좀 궁금해요. 그 최근에 좀 부산에서 상 받으신 분 좀 많이 없긴 한데요. 그 올해는 예. 사실 한 분 계십니다. 그럼 몇 분 정도 주는데 한 예, 거예요? 이게 전부 이제 뭐 훈장 26분, 포장 9분, 그럼 대통령 표창 20분, 국무총리 표창 24분 해서 총 올해 이제 79분을 79명 주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부산 한 분 되셨는데 아, 예. 아, 이분 숫자로 보시면 아쉽죠. 네네. 예. 근데 이 한 분 받으신 분이 최고 1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부산대학교의 김광호 교수님께서 그 창조장이라는 훈장을 받으셨는데 훈장을 받으셨어요. 훈장 창조장은 훈장 중에서 1등급이고 한 분만 드립니다. 네. 그래서 탑이신 거죠. 그래서 오. 어저께 저도 통화를 했는데요. 조금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한편 부산을 이렇게 빛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재료공학부에 계시는데 우리 그 재료 첨단 소재 이런 연구에서 거의 40년간 굉장히 노력도 많이 좋은 성과도 내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인정받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부산에 과학하면은 사실 저도 우장춘로가 생기기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우장춘 박사가 부산 부산에 분이신지. 그러니까 부산에 과학하면 선뜻 떠오르는 게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저도. 근데 사실은 부산이 이제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꽤 역사적인 도시이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고려시대 때 채무선이 화포 이런 부분들이 부산에서 제일 처음 사용됐고요. 부산 예. 지역에서. 그다음 우리 조선시대 그다음 세종대왕 하면 딱 떠오르시는 분 있잖아요. 장영실. 네. 예, 장영실 물론 그런 연구들은 한양에 올라가셨지만 네. 원래 동래부 출신이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아실 거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우장충 박사. 우장 박사가 원래 이제 일본에 있다가 해방 직후 50년도에 부산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에서 그 이후에 한 10년 가까이 연구 활동을 단순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네네. 그때 우리 먹고 살기 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새로운 육종학으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장춘 박사 또 하시면은 사실 씨 없는 수박들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우장춘 박사가 개발하신 게 아니라 일본의 이제 그 기하라 히토시라는 이제 과학자가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하셨거든요. 네. 근데 육종학을 우리나라에서 알리려고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좀 파격적으로 씨 없는 수박을 이제 만들어서 알리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장준 박사께서는 뭐 업적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 기하라 히토시가 그 씨 없는 수박을 만들 때
이제 참고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종의 합성 이론이라는 건데 1935년도에 처음 발표된 건데 다른 종끼리도 합성이 된다는 걸 밝혀낸 거죠. 예. 이거를 우장춘 박사께서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더 근본적인 이제 더 큰 업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6.25 때 부산으로 많이 피난들 오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부산에서 물리학회라든지 대한조성학회 같은 것들이 전쟁통에서도 이제 우리 학술단체가 만들어진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매번 나와서 이렇게 과학의 중요성도 알려주시고 부산이 이마만큼 역사가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시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체감도가 그만큼 낮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 가장 큰 거는 저는 그렇다고 해요. 이 과학보다는 우리가 기술을 너무 생각한다. 네. 그래서 기술을 만드는 공학에만 관심이 있고 이게 사실은 우리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예.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외국의 기술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들을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과학이 주는 의미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잊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들면서 진짜 과학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과학문화 확산 노력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부산은 좀 다른 도시와 다르게 좀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른 도시는 공공이 주도해가지고, 그러니까 행정부나 이런 데서 주도해가지고 과학문화 확산을 했다면 부산은 민간단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과학기술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예. 여기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간 사단법인으로 과학문화 확산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현재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주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 2005년도에 부산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과학문화도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포로 끝나면 좀 예. 아쉽긴 한데 그 이후로 그래서 우리 부산에는 그 과학기술상이라든지 이런 상을 이제 제정을 해서 우리 그 노력하신 분들한테 포상도 해주고 네. 미래과학자상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도시가 사실은 다른 지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관심도 많지만 과학문화 확산에서도 꽤 많은 노력, 특히 민간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도시다. 그래서 같이 좀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우리 과기부에서도 지역의 과학문화 이 확산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학문화 이제 생태계를 지역에서 만들자. 그래서 네네. 과학문화 지역 거점센터라는 거를 작년에 4곳 올해 6곳 지정해 총 10곳을 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자료를 봤는데 부산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학이거나 공공기관이 합니다. 테크노파크 이런 곳에서 하는데 부산만이 유일하게 사단법인이 민간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서 합니다. 이 문화 확산은 민간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도 민관이 다 과학 문화 확산 활동에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학하면 일단 주변에 물어보면 그 어려운데 싫은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빠서 기술만 생각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경쟁 사회지 않습니까? 네, 예. 너무 경쟁이 많고 그래서 과학의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이걸 갖다가 경쟁의 도구로 써버리는 거죠. 과학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과학에서 주는 즐거움, 뭐 순수함 이런 거 없고 점수만 많이 받으면 되는 거죠. 점수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에 과정 필요 없고 마지막에 공식만 배우고 예. 결과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은요. 과학은 우리가 특정하게 기술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우리가 사회 현상 또는 자연 현상을 저게 왜 저렇지?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왜 그런지 원리를 규명하는 네. 그런 학문의 체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자연 현상은 자연과학,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한 파악을 하는 거는 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근데 우리는 과학 이러면 이공계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하다 보니까 이공계 기술 그러니까 무조건 기술만 중요하고 보여지는 건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점수만 잘 받으면 된다 이러니까 진짜 중요했던 이런 현상을 밝혀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얻는 체계적인 사고 체계 예, 예. 이런 것들이 상실돼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은 이렇게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했지?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데 오히려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육 자체가
과정 없고 결과만 내는 교육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이런 현상들이 많아지고 심지어 요새 수포자에 이어서 수학 포기자에서 과포자, 과학 포기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우리 미래 학생들이 결과만 쫓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외시해 버리면 네. 잘못하면 요즘에 유사과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우리 특히 대표적으로 트럼프 같은 분들이 유사과학에 굉장히 빠지신 분인데 그런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교육, 과학문학상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부산 과학축전 이것도 좀 예. 소개해 주시려고 좀 준비를 하셨네요.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원래 과학축전이 과학의 달에 열려 왔습니다. 네. 우리 특히 이제 우리 부산 과학축전은 2002년도부터 해서 저도 1회부터 계속 봤는데요. 네. 올해 이제 성인이 된 20돌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4월에 못 하고 올해는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이렇게 되니까 그 백스코에서 열리는데요. 백스코 그다음 부산인 과학관 열리는데 조금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려면 힘드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 문화를 좀 많이 향유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부산과학기술협의회와 부산시에서 중간에 뭐 사전 이벤트 해서 그 포스터를 공모하거나 그다음에 주제 맞추기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과학기술협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월별로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특산물 이런 것들을 과학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행사를 구군에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 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은 지나갔지만 5월 달에는 우리 5월 달에 수국 많이 피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수국의 수소이온 농도 pH라고 하는 수소이온 농도에 따라서 수국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파란 거, 보란 거, 보라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예. 그게 원래 같은 애들입니다. 토양의 pH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 그래요? 네,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설명해주는 것들이 영도에서 있고요. 이어서 6월, 7월, 8월, 9월까지 각 구군별로 해서 온천, 해수욕장, 등대, 그다음에 낙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으로 설명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산과학기술협의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좋고요. 되시고요. 예. 그다음에 과학기술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국리N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리N이요? 네, 국리N.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국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리N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그 과학기술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요. 그다음 새로운 시민들의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0월까지도 보면 이러한 우리 과학기술협의회 행사들도 있지만 부산에 많은 과학관, 부산 국립부산과학관,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네, 있습니다. 네. 좀 교통이 막히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실 수 있고요. 관광지 초입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예. 매주 주말에 이렇게 부산의 과학들 즐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곳곳에 과학 체험관들도 부산에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과학의 현장으로 가셔서 과학 우리 어린이들한테 내일 어린이날이니 어린이들한테 과학의 경험들을 많이 줘서 예. 건강한 미래 시민으로 만드는데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일 가시면은 맞서 말씀드렸죠. 기장 교통난에 내일은 좀 내일은 힘드십니다.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내일은 좀 예. 힘드십니다. 아니 보니까 피하셔야 우리 동네 과학을 품다 안에 보니까 뭐 월별로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각 구별로 이제 강서구, 영도구, 동래구, 그렇죠. 서구, 기장군, 사하구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가 예,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그 예. 구의 특산물을 가지고 과학으로 풀어드립니다. 음. 네, 그래서 우리 실생활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그 여러분들 생각하시처럼 되게 어렵거나 멀리 있는 건 아닙니다. 네네. 우리 모든 그 사회 현상에 과학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강서구 대저토마토는 너는 누구니? 뭐 영도구는 pH에 달라지는 수국의 색, 예. 동래구는 동래온천 파헤치기, 입욕제 만들기, 서구는 해수욕장 속 과학, 기장구는 특별한 등대를 찾아 기장으로, 사하구는 아름다운 낙조 사진 찍기 도전. 야, 이거 좀 누가 생각해냈는지 좀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우리 본인이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고요. 아, 예, 우리 예.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 네. 있는 연구원들이 음. 정말 과학을 쉽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네.